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회계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경영 지원 직군 중에서 그래도 이름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재무회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직무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영 지원 직군에서 조금은 약간은 전문 파트이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항상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기본 정의라든지 개념을 기억 안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질문하는 자기소개서 질문이나 그다음 면접에서 질문도 가장 핵심은 그 단어적인 의미, 그 직무에 대한 의미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보고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찾아보면 워크넷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단 정의를 해놨습니다. 청구서, 송장, 지불 계정, 수취 계정, 예산 및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게 처리한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정감의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해서 회계나 급여 같은 사무를 통째로서 재무회계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워크넷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엄밀해서 급여 부분도 물론 있고 막 들어가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일상적인 기능 정해진 방식에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는 회계 파트, 재무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정해진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게 각 기업마다 다르진 않다고요. 왜? 우리나라 따지면 기업 회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방식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감의 기록이라든지 재산을 관리 정감의 기록을 한다는 게 통치인데 워크넷상에서 정의를 보면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NCS 쪽으로 가버리면 NCS는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 직무 표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를 정리해 놓으면 NCS는 하나의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고 좀 구분해서 쓴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가 여러 가지의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부분에서 중요하던 게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예산이라는 부분이다. 근데 예산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서 미래경영을 개량하는 거고 일정 시간 내에 수익이나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 통제하는 건데 이 예산의 개념이 이제 NCS에는 이렇게 재무회계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엄밀해서 우리가 기업으로 가버리면 예산에 대한 사전의 승인이나 어떤 관리는 이 엄밀해서 물론 이제 격리회계나 재무회계 파트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파트는 선행적으로 경영기획에서 이렇게 예산의 전부처적인 그 개념이라든지 예산의 한도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실제 보면 격리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이 있다는 거. 그래서 NCS 기준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예산은 재무회계 파트보다는 오히려 경영기획 파트에 조금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 파트도 연관성이 있지만 조금 더 포커싱은 경영기획 파트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NCS는 예산, 이 다음에 자금, 회계감사, 세무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이 구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건데 이 구분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대기업들은 이 각각의 영역들이 재무회계 파트에서 영역들이 조금의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NCS 구분처럼 대기업들은 요 각각의 이 구분에 따라서 팀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금이란 파트하고 회계, 세무는 같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로 영역이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은 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의 집행인데 여기 보면 예산 계획에 따라 기업이 영업, 투자, 활동할 수 있는 필요 자금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가 자금입니다. 자금은 엄밀히 말해서 기업에 대한 자금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면에 회계감사 세무는 사후 집행에 대한 처리라든지 정리 부분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계 쪽에서는 이제 감사는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라면 기업 내부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효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 정보의 적정성을 파악한다고 NCS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NCS 정의는 조금 한정적인 게 여기는 기업 내 외부를 다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업 내부 부분에서의 아까 기업 내부 부분에서는 엄밀히 와서 사용주라든지 CEO라든지 이런 기업 내부의 정보는 오히려 회계 파트보다는 약간은 경영기획 파트에서 관리회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회계 파트는 오히려 외부 의사결정자. 외부 의사결정자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식 계산하면 주주.
그 두 번째는 세무와 연관되는 국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 은행, 금융권들이 외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집행을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파트에서 이제 세무 파트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같이 연결되는데 세무 파트는 실제 우리나라의 세법 기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파트의 정리가 당연히 있어야지만 당연히 세무 파트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회계 파트가 주로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 결산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NCS 부분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 영역 자체가 결국은 재무회계 파트의 전체적인 업무 과정을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개념상에서 계속 보면 약간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보면 우리는 재무회계 파트는 사후에 정산, 사후에 처리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보기에는 요즘에는 전략적 경영에서 선행부서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통제하고 거기에다가 의사결정을 먼저 사전에 하기 위해서 각종의 결산서라든지 각종의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사후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전에 의사결정을 조언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부서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격리회계가 기계적으로 많이 한다. 단순히 저는 세법에 대하고 회계에 대해서 잘한다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오히려 그런 친구보다는 조금 더 선행적인 활동, 더 내가 적극적인 활동, 기업에 대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경쟁 사건을 정리 이런 것들 하고 회계 의사결정을 한다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실제 기업에서 받는 경제적 사건, 가장 숫자, 금액으로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재무회계 파트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파트, 비용 파트로 나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각각의 파트에 어떻게 그게 소요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회계 정보로 만들고 그걸 의사결정, CEO, 외부 주주, 은행, 국세청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재무회계 파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과거에는 후행적인 오히려 돈을 집행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 개념에서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돈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선행적인 홀서라는 것을 조금 더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 후행적인 활동만 강조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이거는 기준에 엄격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거 방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행적인 활동, 남들보다 좀 앞서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그런 조금 더 다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취업 준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격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장 첫 번째 재무회계를 보는데 요거는 별도로 드릴 건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재무회계나 격리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회계 파트는 실제 뭐냐면 재무회계 파트는 재무회계 영역 격리 그 다음에 자금에서 하는 회계 방법이고요. 관리회계 방식은 경영기획에서 보통 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재무회계는 외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외부에게는 주주, 국세청, 은행 이런 데 보는 거고 관리에게는 내부 CEO라든지 사업부장, 본부장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서인데 그래서 재무에게는 과거의 방식들을 정리한 건데 관리에게는 미래의 상황을 이걸 가지고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도 재무에게는 세법이라든지 실제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주어진 계정에 맞게끔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 관리에게는 약간은 뭐냐면 특수 목적.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획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하나의 계정을 실제 보면 품질 관리해서 회식을 했는데 그 계정은 엄밀히 말해서 격리회계, 재무회계 방식으로 따지자면 단순히 여기는 접대비라든지 회식비 이런 쪽으로 복리후생비 쪽으로 빼가지고 해야 되지만 관리회계 방식은 그 회식조차도 실제 보면 우리의 품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회계 방식에서는 그걸 회식이나 이런 계정이 아니고 얘는 제조원가
실제 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원가에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재무회계 방식에서 나온 원가와 그다음에 관리회계에서 나온 원가가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크게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엄밀히 와서 재무회계식을 배우면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분야고 이게 의외로 면접 때 질문이 많이 됩니다. 재무회계 파트에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을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는 요런 이 제시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단순히 관리회계는 이거고요, 재무회계는 이겁니다. 1차원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일단은 보여줄 대상이 어떻다.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다른 영역보다는 재무회계 파트는 그 전문성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따지자면 이 재무회계 파트는 도대체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 세부 업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부 업무가 크게 아까 기본적인 NCS의 개념에서 자금, 회계, 세무로 나누어졌듯이 기업에서 들어가더라도 재무회계 파트는 그런 영역으로 조금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재무나 자금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엄밀히 와서 이제 그 재무회계 파트에서 누가 힘이 세냐 이걸 논리는 따지는 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금 관리와 회계가 있다면 누가 힘이 세냐? 자금이 당연히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금 파트에서 실제 우리 회사의 지출 목록이라든지 이 가용 자금을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이번에는 A 업체한테 가공비를 줘야 돼. 가공비는 이번 달은 어느 정도 집행할 거야. 이 어느 정도의 집행이 정해져야지만 격리 회계에서 회계 파트에서 실제 그래서 요 A라는 회사는 가공비가 지금 작년 하반기 가공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자금이 없다면 격리에서는 그 회계 파트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래 따지면 자금이라는 부분이 자금과 회계를 놓고 본다면 자금이라는 영역이 조금 더 힘이 있는 대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자금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영계획, 사업계획 상에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내년도라든지 차기에 우리가 자금 운용 계획을 별도로 파악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수입 지출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이 된다면 실제 우리는 이 정도 매출액 증가해가지고 유동자산이나 이런 우리가 현금 보유력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부족할 경우 잔금을 장기나 단기에 우리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회사채를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을 정하는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자금 계획 파트입니다. 계획 파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제 계획은 세워놓고 이제 평상시에 할 거는 자금에 대한 기획이나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달은 매출이 이렇고 엄밀히 와서 다시 돌아오는 현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제된 현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10억밖에 못 써.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음 달에는 100억을 집행할 수 있어.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주거래은행뿐만 아니고 자금 수급 집행 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현금의 보유나 이런 자금이 없다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면 자금을 줄이고 좀 넉넉하다면 그걸 자금을 집행을 늘리고 이런 평상시에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차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실제 보면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것들 금융기관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금 차입. 그래서 그 방식은 실제 단기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빌릴 수도 있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국제금융. 실제 글로벌에서 어떻게 할 거지 수출이 외환 업무부터 시작해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자금 관리, 해외 투자 관리까지 여기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금 관리 파트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자금 관리 파트는 엄밀히 와서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시적인 시각이고 엄밀해서 시장이나 환경이나 우리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조금 더 뭐랄까 재무회계 파트에서 조금 더 구분하자면 작은 파트, 회계 파트에서는 작은 파트가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라든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는 영역을 조금만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크게 작은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파트 이외에 있는 거는 작은 파트는 실제 보면 다양한 이렇게 조인데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에는 자금이랑 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보면 팀도 자금팀 또는 회계팀 또는 격리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돼서 이거는 오히려 자금의 전체적인 집행 부분을 자금 관리나 집행 부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회계 파트는 여기 사후 처리. 그래서 거기에 영역도 보면 자금에서는 채권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 자본 예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는 쪽이 되고요. 회계 파트는 원가회계나 재무회계, 세무 관리 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작은 파트는 좀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걸 가져야 되지만 회계 파트는 약간은 전문성해 가지고 그냥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후 처리 정산하는 쪽이 강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이외에 이제 다른 업무를 보면 물론 격리 회계 업무가 굉장히 크겠지만 그 와중에 상장업체나 코스닥 등록업체에는 여기 주식 관리가 있습니다. 주식 관리는 기업의 공개 또는 IR 활동 또는 거기에 대한 각종 공시를 담당하는 게 주식 관리 담당자입니다, 실제. 그래서 정자, 주식 주총부터 시작 IR 설명회 투자 세부 관리 이런 것들 하는 게 주식 관리인데 이 주식 관리자가 의외로 굉장히 자기 커리어를 계속 키워간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재무회계 파트에서도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왜? 대기업에서 주식 관리를 하던 담당자들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코스닥에 새롭게 등록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우선순위로 뽑아가려고 해요. 왜? 주식 업무 자체를 특수한 업무다 보니까 실제 새롭게 코스닥이나 자본시장에 증권시장에 일부에 들어오는 코스피에 들어오는 회사의 경우는 이 주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나중에 대기업에 있다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대우받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관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금과 격리 회계 파트에서 가장 큰 영역은 격리 회계 관리입니다. 그래서 격리 회계 관리는 조금 더 개념을 보자면 격리 관리는 출납을 관리하는 겁니다. 출납이라는 건 뭐냐면 전표나 증빙하고 실제 자금,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때 격리 파트에 출납 파트에 와가지고 영수증을 주고 그렇게 돈을 받는 것 쪽이 격리회고요. 그 다음에 회계 파트는 전체적인 총괄이라든지 자재회계 관리, 고정회계 관리, 엄밀해서 조금 더 특화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를 직접 만드는 재무제표를 많이 만드는 쪽이고요. 마지막 결산관리는 제일 마지막에 1년에 반기 또는 분기 또는 1년에 한 번 국제회계 기준이나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각종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물론 이 과정도 굉장히 뭐랄까 단순히 썼다고 해가지고 그 계정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적인 그 사용의 목적에 따라 그다음에 해석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조정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엄밀해서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해왔던 행위들만 정리한다고 해서 절대 결산서가 딱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 다양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아무리 정빙을 철저하게 격리회계는 정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정빙을 받더라도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 작업이 굉장히 보기보다 힘듭니다, 실제. 그래서 이 결산 작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재고조사도 실제 나갑니다, 실제. 격리 담당자들이 연말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산을 담당하는 친구 또는 재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특수한 경우는 연말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서 노는데 해외가 있다면 해외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서 실제 보면 자재창고에 가가지고 실제 제품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다든지 세든다든지 아니면 부품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한 회사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재고, 부품, 제품 이걸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정산분, 미직업분 다 계산해서 결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후적으로 쓴다고 했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할 때는 그 시점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차이를 확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크게 자금,
주식은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격리회계 관리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고요. 그 다음에 격리회계에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게 세무관리입니다. 세무관리. 세무관리는 실제 결산서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각종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조세, 뭐 조세감면, 지방세, 세무세 등의 다양한 세무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